네, 교육행정 쪽은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. 이번엔 지역구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용인시의 5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신데 이 지방도 315선에 15호선의 지하도로 건설 사업 조속한 추진 이 부분을 좀 주장하시더라고요.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? 지금 현재 보라동에는 3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 주말에는 한국육수촌에 많은 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. 이로 인해서 보라 사거리에는 그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는 그 신호를 수차례를 받아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는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.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하차도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 그 행정조차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용인시의 재정이 어려워져 그 19년도 여름에서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2020년에는 그 국토부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그 지하화 계획이 수립되어 지하차도 공사와 간섭이 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반대하면서 20년 말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. 그 이후에 그 용인시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청을 해서 관철되어서 지난 6월에 한국도로공사와 LH 간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에 따라서 지난달 보라동에서 그 하갈동 구간까지 940m 양방향으로 4차로의 지하차도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되었고요. 사업을 계약한 지 수십 년 지났는데 공사 중단이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사가 안전하고 원만하게 완공되어 시민들은 물론 그 관광객들의 어떤 그 교통 불편과 차량 정체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방금 들었던 부분보다 현안 해결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아주 레미콘 공장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좀 아스콘 공장인데 여기 이전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전이 좀 가능할까요? 이것은 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곳에 그 레미콘하고 이제 아스콘 공장이 현재까지 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그 26년 내에는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 용인시하고 업체하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는 그 18년도에 2035년 용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 부지를 공장 부지를 시가와 예정지로 반영함에 따라서 이전이 원만하게 이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 상하동에는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이 40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. 준공 당시에는 큰 민원이 없어서 그 지역 주변이 그 주거 밀집 지역으로 개발되다 보니 주민들의 소음과 악취 또 분진 그리고 유해 물질로 인하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없고요. 또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기도 망설일 정도입니다.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서 그 학생과 또한 그 주민들이 보행 환경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. 그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 제한이나 이전 검토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반대로 인해 이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지역구인 그 상하동 주민만을 위해서 그 레미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는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누구나 그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전되기를 바랍니다. 네. 결국은 이제 대체 부지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. 예산 확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경기도의회에서 본 예산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들 확보된 부분들 소개해 주신다면요. 많은 예산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그 보라동에 나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주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올해만 해도 그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이 발생하는 등
교통 및 도로 안전 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따라서 그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에 정차할 수 있는 그 정차면을 조성하고 눈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 도로 교통 시설물을 보강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그리고 동백 3동에 도심 속 쉼터가 있는데 이곳에는 주민들 이용률이 꽤 높은 곳입니다. 그 학생들이 통학로이자 또 주민들이 그 출퇴근로로서 활용되고 있고 또 이러한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그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 제공을 위해 예산 2억 원을 확보를 했고 또 이외에도 동백 3동 중일초등학교와 그 어정중학교 냉난방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 보라동 나곡중학교의 급식실 현대사업에 19억, 그 상하동 상하중학교 체육관동의 개선 공사로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.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지역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고충을 호소하는 곳이라면 현장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. 네,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국회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예산은 다 경기도 의회에서 결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경기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, 하시고 싶은 말씀, 정치인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시간을 드린다면요. 저는 그 도의원으로서 제도적, 정책적 그 기반을 마련해서 제대로 되고 진심 어린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께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그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혼돈 내주시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에게 도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보라동, 지곡동, 동백 3동, 상하동 주민들께 감사하며 늘 처음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항상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 끝으로 우리 그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그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가오는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. 새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며 용의 기운으로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제 소임을 다해 도민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정화영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